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칼퍼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녹음을 했었는데 이게 녹음이 잘 안 되어서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그때 제가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번에 화두가 되었던 건 이제 시장의 그 핫포테이토는 아무래도 FOMC 결과였었죠. 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0.75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었고요. 그거는 사실 시장에 어차피 컨센이 부합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파월의 입에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경기 침체의 데피니션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론적인 그 경기 침체를 넘어서서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다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이게 경기 침체일 수 있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장은 당연히 화답을 했죠. 예,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다른 분들이 워낙에 많은 의견을 게재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들을 제가 여기서 리핏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저만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유가,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론 유가와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죠. 이게 전부 다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당연히 관계가 있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파월의 입에서 이 정도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이 나왔던 얘기는 그 말은 사실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 파월이 아니라 연준이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주식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이렇게 0.75를 올려도 화답을 하고 있고 이 정도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이 아니면은 금리를 올려둘 수가 없어요. 자, 영어로 이제 딜레버리징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딜레버리징이 오게 되면 어떤 레머디도 없어요. 레머디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특정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구제책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금리가 더 높아야지 이거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있는데 양적 완화의 일종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사실 할 수 있는 부양책이 크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에 저희가 이르러야 되냐면 지금 연준은 현재 상황을 경기 침체를 보고 있지 않다. 일종의 경기가 나쁘지 않다. 최소한 그래도 뭐 좋다는 아니겠지만 나쁘지 않다로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경기가 좋다면 현재 너무 낮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앞으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송유관 문제도 있고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겨울이 되면 난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될 거예요. 유럽에서는. 유럽의 추위는 한국의 추위랑 아시아의 추위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춥고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에너지 날이 일어난다. 그러면 유가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가중이 되겠죠. 유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자산 시장 환경이라든지 고용 상황이 이 정도로 유지가 된다고 치면은 연준에서는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큰 폭으로. 큰 폭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금리가 되게 높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에 포워드 가이던스도 없었는데 그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말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게 뭐 이번에 좀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올린다는 얘기도 어려워요, 사실. 지금 눈치를 많이 보는 상황이고 사실 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쩌면 미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유가라는 게 사실 미국 컨트롤 100%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저는 미국이 100%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일정 부분들은 또 미국이 또 좋은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단 제가 드리고자 할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저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유가를 많이 봐야 되고요. 지금 유가가 $100지만 이게 과연 낮은 것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고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되게 높은 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좀 그 구성하는 것들 중에 뭐 렌탈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물가라는 거는 뭐 유가도 되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결국 이런 부분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달러 지수는 내려갈 수가 없고요. 현재 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래도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채권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안전자산으로 보지만, 최근 흐름은 달러가 훨씬 안전자산이죠. 현금이니까. 그래서 달러에서 그나마 자금의 이동이 국채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는 좀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 그래도 호재는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달러 지수는 아직까지 좀 높은 부분이죠. 유가도 아직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될, 현금을 좀 일정 부분 킵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구독자분들이 제가 많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인사이트가 아마도 좀 그렇게 낮진 않을 거예요. 질이 낮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물론 타 방송을 많이 보죠. 즐겨 보죠. 예를 들면 3프로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 훌륭하신 신의 방송, 신도님 방송도 저도 보곤 합니다. 훌륭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인사이트를 제가 보고 나서 해석은 제가 하고 뉴스도 제가 보기 때문에, 이번에 드린 의견은 그냥 제 순수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이걸 침체로 보지 않는다고 치면은, 연준은 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제 의견도,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엑스퍼트 그런 레벨도 아니지만은 저는 본업이 따로 있고요. 그래도 그런 인사이트도 한번 들어볼 수도 있다, 1% 가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